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시진핑 주석 중심의 인사와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시 주석은 타이완 통일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베이징 김효신 특파원이 폐막식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상무위원들이 줄지어 입장합니다. 이번 양회에서 3년임을 확정한 시진핑 주석은 폐막 연설을 통해 타이완 통일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台湾问题的总体方略坚持一个中国原则和9·2共识，积极促进 지난해 말 당대회에서 타이완과 통일을 위해 무력 사용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뒤 타이완 통일 의지를 공식적으로 재확인한 겁니다. 신임 리창 총리도 폐막식 직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타이완과 중국은 한 핏줄이라며 교류 확대를 공언했습니다. 两岸的正常往来、恢复常态化的合作是我们的共同期盼，更需要我们共同努力。 우리나라 내각격인 국무원은 이른바 시진핑 주석의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국무원 총리의 리창을 포함해 부총리의 류거중 등 수뇌부가 시진핑 주석 측근들로 물갈이됐습니다. 또 미국의 고강도 견제에 맞서기 위한 조직 개편도 이뤄졌습니다. 당 직속 기구인 중앙과학기술위원회가 신설돼 시 주석이 과학 자립을 직접 챙기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미국 제재 리스트에 올라간 리 쌍푸는 장관격인 국방부장으로 기용됐습니다. 이번 양회에서는 리창 총리 등 시진핑 주석의 측근들이 국무원 전면에 배치되고 당이 우위에서는 조직 개편도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시진핑 주석의 국정 장악력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면임이 확정된 데 대해 미 백악관은 예정된 수준이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백악관은 경쟁과 협력이라는 미중 관계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대화 채널을 유지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면임과 관련해 미국은 별도 성명 같은 공식 반응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미 백악관은 대신 언론 브리핑에 나선 존 커비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긴장이 높아질 때일수록 소통이 필요하고 중국과는 계속 채널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nd we're going to continue to keep the lines of communication open with the Chinese because times like now when things are tense is exactly when you want those lines of communication open. 커비 조정관은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관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 미국은 승리할 준비가 돼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하원에선 중국을 겨냥해 코로나19 기원과 관련한 기밀 해제 법안을 초당적 찬성으로 처리하는 등 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중재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관계 정상화에 나선 데 대해 백악관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합의 유지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은 일단 중국과 협력을 진전시킬 기회를 찾겠지만 동의할 수 없는 영역에선 대결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도 재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장일치로 3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사실상 장기 집권 체제가 완성됐다는 평가 속에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위한 국가기구 개편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랑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전역의 인민대표들이 모여 국가주석 등을 표로 정하는 전체 회의. 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이지만 시 주석이 투표용지를 함에 넣자마자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主席候选人习近平赞成2952票. 참석한 전인대 대표 만장일치로 국가주석과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 3년임이 확정된 순간 긴장한 기색 없이 투표 결과를 기다리던 시진핑 주석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집니다. 美丽的社会主义现代化强国努力奋斗宣誓人习近平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국가주석 3연임은 처음입니다. 연임까지만 가능하도록 규정한 중국 헌법을 2018년 개정한 결과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번 선출로 당과 군, 국가를 대표하는 모든 수장 자리를 차지하며 집권 3기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특히 내각에 해당하는 국무원 기구의 개편안 초안이 통과됐습니다. 최고 지도부인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전원 시 주석 측근들로 구성된 상황. 조직 개편 역시 시 주석에게 결정 권한이 집중되도록 초점이 맞춰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당장 과학기술 분야를 시진핑 주석이 직접 관할하에 두기 위해서 당 중앙과학기술위원회가 신설됩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기술 패권 전쟁에 맞서기 위해서입니다. 마오쩌둥 사망 이후 또다시 1인 중심 장기 집권 체제가 열린 가운데 미국을 포함한 서방의 압박에 맞서야 하는 등 시 주석 앞에는 수많은 난제가 쌓여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랑입니다. 시진핑 3기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 목표가 발표됐습니다. 5% 안팎으로 성장률 목표치 발표 이래 30여 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중국 정부는 안정을 기본 기조로 성장을 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 김효신 특파원입니다. 퇴임을 앞둔 리커창 총리가 전국 인민대표 2천여 명의 박수를 받으며 단상에 오릅니다. 우리나라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개막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해 경제성과 보고와 더불어 올해 중국 국내 총생산 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 今年发展的主要预期目标是国内生产总值增长5%左右，城镇新增就业1200万人左右。 이는 중국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1년 이래 최저치입니다. 国内经济增长企稳向上基础上趋稳固，需求不足仍是突出矛盾，民间投资和民营企业预期不稳。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목표는 3% 안팎, 도시 실업률 목표는 5.5%, 재정적자 목표치는 국내 총생산의 3%로 제시됐습니다. 대체로 보수적인 목표가 설정됐는데 재정적자 목표는 오히려 0.2% 늘려 잡았습니다.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반도체 등 핵심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특별 자금으로도 지난해 2배인 우리 돈 2조 5천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유엔 경제사회처는 중국 성장률이 1% 하락하면 한국 성장률은 0.2% 넘게 떨어질 것으로 최근 예상했습니다.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보수적으로 낮춰 잡으면서 리오프닝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3기 지도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최고 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을 모두 측근들로 채우면서 마오쩌둥에 버금가는 권력과 장기 집권 체제를 완성했다는 평가입니다. 베이징 조상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의 최고 지도부,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 서열 순으로 걸어 나옵니다. 예상대로 시진핑 주석이 선두, 유력한 상무위원 후보로 거론됐던 공산주의 청년단 계열 후추나 부총리가 안 보입니다. 시 주석과 그 측근들로만 최고 지도부를 채운 겁니다. 我们一定牢记党的性质和宗旨，牢记自己的使命和责任。 최고 지도부로 시진핑 당 총서기, 차이치 중앙서기처 서기, 리시 중앙기율검사위 서기는 확정됐습니다. 당 서열을 고려하면 리창 총리,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 왕후닝 정협주석, 딩쇠샹 상무부총리 순이 될 공산이 큽니다. 개혁 개방 이후 지속된 중국의 집단 지도 체제가 무너지고 마오쩌둥 시대 못지않게 당의 핵심 시 주석에게 결정 권한이 집중됐습니다. 기존 10년, 추가 5년을 넘어서는 시 주석 장기 집권에 무게가 실립니다. 시 주석은 대외 개방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中国发展离不开世界，世界发展也需要中国。 우리에게도 낯이 익은 왕이 외교부장이 24명의 정치국 위원에 포함돼 대외 정책의 사령탑을 맡게 됐습니다.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 정세와 경제가 불안한 시기. 중국의 권력 구조가 1인 독주 체제로 돌아갔습니다. 경제와 안보 등
여러 주요 현안을 공유하는 이웃나라 중국의 권력 변화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